자, 페이지 342쪽 가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원 수열할 차례예요. 그래서 교재 수학의 바이블 수학원 페이지 343쪽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파트가 수열이거든. 수열은 많이들 알겠지만 숫자들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한정으로는 숫자들의 나열인데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무작위로 된 숫자들의 나열도 수열이긴 한데 그걸로는 문제를 만들 수가 없잖아. 무작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한정으로는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을 수열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은 숫자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자, 이게 숫자들의 나열이니까 수열이라고 파악이 돼요? 저 정도만 써 있어도 우리가 규칙을 파악한 거야. 한 칸씩 넘어갈 때마다 2라고 커지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게 해서 내가 다섯 번째에는 어떤 숫자가 써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규칙을 파악한 친구들은 다 9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확인됐어요? 자, 요런 게 이제 기본적인 수열의 메커니즘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써 있는 것들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써 있는 항. 그래서 1번 항, 초항이라는 개념을 부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수열의 표기법이 늘 숫자들을 나열해서 직접 보는 거는 조금 유치한 표현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일반항이라는 개념. 그래서 일반항을 우리가 AN이라고 쓰고 이 뜻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겠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렇게 써 있어. 1번 항이 얼마예요? 2번 항이 얼마예요? 3번 항이 얼마예요? 자, 그러면은 n번째 써 있는 항, n번째 항. 얘가 어떤 모양이겠어? n이라고 써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써 있는 수열에 n번째 항을 n이라고 부르겠다. 확인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n번째 항, 즉 일반항을 찾는 게 중요한 이유가 n이 자릿수잖아. 여기다가 3이라고 쓰면 A3이라고 써 있겠죠. 그럼 얘가 얼마라고 써 있어? 3이라고 써 있어서 세 번째 항을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열일 때에는 기본적으로 n번째 항, 일반항을 찾는 게 기본 테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요. 자, 페이지 343쪽에 수열이라고 되어 있죠. 수열, 숫자들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고등학교 한정으로 규칙이 있는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수열의 일반항 보입니까? 수열의 일반항을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넘어가봐. 네, 이렇게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 친구 옆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 규칙이 더하기라는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을 공부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더하기 3이라는 규칙을 갖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A1을 2라고 잡았어. 그러면 A1이 2야. 그럼 규칙이 더하기 3이니까 A2에다가 얼마가 써 있어야 돼요? 넘어갈 때 더하기 3이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5가 써 있겠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A3에는 얼마가 써 있어야 돼? 더하기 3이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8이 되겠지. 이런 것처럼 규칙이 더하기인 수열을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임드죠. 무수히 많은 수열 중에서
규칙이 더하기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녀석은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그 수열이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 수열 A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써 있으면 아, 이 녀석의 규칙은 더하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B라는 수열이 있어. B라는 수열이 10, 9,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땡땡땡. 그럼 이건 규칙이 뭐예요? 1씩 빠졌다죠. 그럼 이거를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더하기거나 단순 빼기. 근데 단순 빼기를 더하기 마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더해지거나 빼지는 수열을 통칭해서 등차라고 부르겠습니다. 확인됐어?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자. 더하기 D라는 규칙을 가질게. 그리고 요 더해지는 녀석을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가 3이다. 그럼 더하기가 3을 더해주면 되겠다. 공차가 마이너스 2다. 그럼 더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초항을 A라고 부를게. A1이라고 하자. A1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규칙이 뭐라고? 더하기 D죠. 확인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수열에 얼마 써 있는 거야? A1 더하기 D라고 써 있는 거지. 그러면은 세 번째 수열에 얼마 써 있는 거예요? A1 더하기 2D가 써 있겠지. 네 번째 수열엔 A1 더하기 3D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n번째 항이 뭔지가 궁금한 게 기본 테마라 그랬어. 1번째 수열이 A1이야. 2번 수열이 A1 더하기 D. 3번 수열이 A1 더하기 2. 4번 수열이 A1 더하기 3D. 괜찮아? 그럼 띠띠띠 가서 n번째 AN이라고 하는 n번째 수열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A1 더하기 n-1 D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A1 더하기 n-1 D라고 부르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A1이 담당하는 게 뭐예요? 1번항. 1번항. 여기서 D라는 녀석이 담당하는 게 뭐예요? 규칙. 여기서 공차라고 부르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기본 테마가 되겠다.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345쪽과 346쪽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은 페이지 347쪽에 등차 중항이라고 써 있어요. 등차 중항은 일단 등차 수열 중에서 연속하는 3개가 등장을 한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은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잡아야 돼. 3개가 등차잖아. 그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플러스 D가 규칙이죠. 이렇게 넘어갈 때 플러스 D가 규칙이죠. 그럼 3개가 등차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갈 땐 D만큼 빠져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1을 B-D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B는 B가 되니까. 이렇게 넘어갈 땐 D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라는 위치에 있는 거를 B 더하기 D라고 부를 수 있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2개를 더해. 2개를 더해. 그 다음에 2로 나눠줘. 언제나 똑같은 숫자가 등식이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랬을 때 A, B, C 3개가 다음과 같은 등식을
성립시키면 가운데 있는 항을 뭐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의 가운데에 있는 항이다.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확인됐어? 그럼 이렇게 써있겠죠. 2, 7, x 연속하는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가운데에 있는 게 양쪽에 있는 두 개의 합의 절반과 같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12라고 체크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등차 중항이야. 중앙 아니야. 알겠지? 등차 중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1번. 먼저 등차에 대해서 AN을 A1 더하기 N-1D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개념이에요.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번호 1번. 첫째 항을 5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항이 6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 15를 구하십시오. 자, 요렇게 10번째 항 A10은 사실 A1 더하기 9D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68은 5 더하기 9D라고 부를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 요렇게 빼가지고 63은 9D야. 그럼 D가 얼마? D가 더하기 7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최종 질문. A15는 A1 더하기 14D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 더하기 14, 7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7, 4, 28, 7, 8, 9 얼마? 네, 103이라는 최종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겠다. 괜찮아? 네, 일반적인 계산이고 가로 2번 가볼게. A7을 7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A10을 61이라고 부르겠다. 이때 등차 수열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 수열의 문제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기본 테마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가로 2번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A7이라고 하는 힌트는 A1 더하기 6D라고 쓰면 되겠죠. 이 녀석이 70인 거야. A10은 A1 더하기 9D라고 써 있는 거죠. 근데 이게 6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립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A는 지워지죠. 그래서 몇만 남아? 위에 걸 뺐으니까 3D라고 할게. 3D가 마이너스 9. 그러면은 D는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아무 데나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은 A1, 63, 18이 70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A1을 얼마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88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괜찮아? 그럼 어쨌든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A1 더하기 N-1 D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항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91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괜찮아? 그럼 이 문제의 최종 질문이 뭐였어? 처음으로 음수가, 그러면 일반항이 음수가 되는 포인트는 어딘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싹싹 하면은 91이 3N. 괜찮습니까? 그래서 N이 얼마라고 쓰면 되겠는 거야? 계산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 30.xx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1번항, 2번항, 3번항 자연수 개념인 거죠. 이 자연수 개념의 N이 30.xx보다 큰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얼마? 3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로 2번에 수열이 처음으로 음수가 등장하는 항은 몇 번째부터? 31번째부터다 라고 말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어쨌든 지금 기본 테마가 뭘 구하는 거? 일반항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표현 네 문제 답 시켜볼게요. 표현 네 문제. 너무 많어? 네. 한 5시간 할까? 네. 자, 넘어가서 야, 이제 우리 하나 배웠어. 뭐 배웠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하나 배웠습니다. 오케이. 2번 가볼게. 자, 2번 가보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A, B, C라고 명명을 할게요. 이때 세 수의 합.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라 그랬어? 가운데 걸 기준으로 푼다 그랬죠. 세 개를 A, B, C라고 잡으면 조금 헷갈려. 그래가지고 B- 공차, B, B 플러스 공차라고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힌트가 뭐였어요? 문제에서 세 수의 합이 10이다. 그럼 세 개의 숫자의 합 3B가 12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B가 얼마라고 쓸 수 있는 거야? 4. 그러면은 4-D, 4 플러스 D 요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힌트. 이 세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십시오. 곱이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가 이번엔 곱이 28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은 4-D, 4 플러스 D, 4 얘가 28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요만큼이 얼마를 담당해야 돼? 7을 담당해야 되겠지. 그래서 4, 4, 16 마이너스 D제곱이 7을 담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D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 그럼 D는 얼마? 뿔마 3이야. 아직은 몰라. 뿔마 3이라고 생각하고 있자. 이랬을 때 제곱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4-3, 4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4 플러스 3, 4 3-3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세 숫자의 제곱의 합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크게 상관은 없겠다. 그래서 1, 4, 7이라고 놓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1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7제곱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66이다 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풀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는 뭐가 나은 거야? 세 개의 수가 등차를 이룬다라는 걸 듣고 지금처럼 표기해 놓은 게 문제를 다 풀었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를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확인됐지? 이렇게 연속하는 세 개가 등차를 이룬다. 등차 중앙으로 풀면 되겠다. 그래서 표현 개념 두 문제 시켜보겠습니다. 자, 2-2번도 같이 해볼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네. 자, 문제를 보니까 2-2번 가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x의 3승 마이너스 15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75는 0. 세 근이 등차를 이룬다. 세 근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를 이룬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D, 베타 플러스 D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써 있는 요 개수가 알려주는 게 뭐예요? 세 근의 합. 괜찮아? 세 근의 합. 첫 번째 베타 마이너스 D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 플러스 D라고 하는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15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베타가 15라는 힌트를 근과 괴사의 관계로 찾아왔어. 그래서 베타가 얼마야? 5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두 번째 힌트. 저 마이너스 75가 알려주는 게 뭐예요? 세근의 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세근의 곱이니까 5라고 쓸게. 5 마이너스 D, 5 플러스 D, 5. 요게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부를 수 있겠죠. D. 그래서 75가 되겠다. 그럼 이 부분이 얼마를 담당하고 있어야 돼요? 15를 담당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15를 담당하고 있으면 되겠네. 확인됐어? 그래서 25 마이너스 D제곱이 15를 담당하면 되니까 D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D제곱이 얼마? 1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최종 질문으로 가볼게요. 이 세 수의 제곱의 합, 아닙니다. 어딨어? K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K라고 부를 수 있겠죠. 얘가 K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5 마이너스 D 5 플러스 D 더하기 5 마이너스 D 5 플러스 D 이 녀석을 K라고 설정해 놓는 거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25 마이너스 5D 이렇게 계산을 하면 25 플러스 5D 이렇게 계산하면 15라고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5D랑 5D는 지워지죠. 그래서 K는 65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2번이 지금 3차 방정식의 근과 괴사의 관계를 가져온 거지. 언제 배웠어? 고1 수상에서 배웠죠. 근데 지금 이 파트는 수1이니까 2학년 1학기 파트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교육부가 좋아하는 문제야. 교육부가. 과정 두 개를 연관시켜서 냈잖아. 하나만 알고 내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묶어서 낸 거를 교육부가 좋아해. 그럼 선생들이 이런 문제를 낼까 안 낼까? 내겠죠. 그럼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 혹시 3차 방정식의 근과 괴사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면 공부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개념 빨리 풀어봐요. 개념. 자, 개념도 한번 풀어볼게. 등차수열을 이루는 네 수가 있습니다.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설정을 해보자. 이랬을 때 첫 번째 힌트가 뭐예요? 네 수의 합이 A 더하기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네 개의 숫자의 합이 28이다. 그러면은 A라는 게 4개 있고 1, 2, 3, 4, 5, 6
6D 요게 28이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2A 3D는 14라고 하는 식 하나가 등장을 했다. 두 번째 힌트 볼게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이 나머지 두 수의 곱보다 32만큼 작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이 나머지 두 수의 곱보다 32만큼 작다. 여기에 32를 더해주면 똑같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식을 하나 세웠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3da 더하기 2d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쪽을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3da 더하기 32 이 녀석이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a제곱 3da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얼마 써 있어요? 32. 여기 얼마 써 있어요? 2d의 제곱. 이 두 개만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2d의 제곱이 32가 되겠다. d의 제곱이 16이 되겠다. d는 뿔마 4라고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겠죠. 2a 플러스 3d가 14인데 첫 번째 d가 4라면 2a 더하기 4, 3, 12가 14니까 이때 a는 1에 해당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d가 마이너스 4라면 2a 마이너스 12가 14가 되겠죠. 그럼 이때 해당되는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짝을 이룰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네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고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1번 경우로 갔을 때에는 얘가 가장 큰 수가 되겠고 2번 경우가 됐을 때에는 얘가 가장 큰 수가 되겠죠. 두 개가 똑같겠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고민 없이 13이라고 답을 쓸 수가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빠져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문제 번호 3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3번에 타이틀이 뭐예요? 조화수열이죠. 교과서에서는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배우는 게 좋아요. 조화수열은 다른 게 아니라 역수가 등차다. 뭐라고요? 역수가 등차인 규칙을 갖는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야. 1, 2분의 1, 3분의 1, 땡땡땡. 그럼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번째 항에 뭐 써 있어요? 다섯 번째 항에 규칙 다 파악한 거야. 확인됐어? 그러면 이게 무슨 수열이냐? 역수를 한번 취해볼까? 역수를 취해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 역수를 취한 수열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죠. 그러면 원형의 수열이 조화수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역수를 취해봤더니 등차가 보인다? 그럼 오리지널 수열이 조화수열이구나.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조화수열이 등장을 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 당연히 역수로 풀어야 되겠지. 그래요? 역수로 만들어서 등차로 쭉 풀어. 그 다음에 결과값을 다시 역수로 취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조화수열의 메커니즘이야. 자, 3번 가볼게. 3번 15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숫자 몇 개가 들어갔대? A, B, C가 들어갔대. 그래서 이 수열대로 조화수열을 이룬다라고 아예 알려줬어. 이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겠습니다. 자, 조화수열 어떻게 풀어요? 역수로 푼다. 그래서 15 땡땡땡 3
3이라고 쓰면 되겠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AN이라고 읽을 때 역수 취하는 걸 B라고 읽을게. 그러면은 B1이 얼마예요? 15. 1번, 2번, 3번, 4번, 5번. B5가 B1 더하기 4D죠. 그래요? 근데 B1이 문제에서 15라고 써 있어. 4D가 3이래.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4D가 문제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10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D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마이너스 3 하면 얼마예요? 12. 마이너스 3 하면 얼마야? 9. 마이너스 3 하면 얼마야? 6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A는 12분의 1이죠. 우리가 원하는 B는 9분의 1이죠. 우리가 원하는 C는 6분의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괜찮아? 네. 저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것. 알겠죠? 어쨌든 문제에서 조화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 역수로 생각하고 등차로 일단 다 풀어놔야 돼. 그 다음에 결과를 생각할 때 뒤집어서 다시 리턴해서 결과를 쓰면 되겠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쉬워 안 쉬워? 여기까지 나쁘지 않죠? 아직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숫자 하나만 시켜볼게요. 숫자. 자, 넘어가서 페이지 356쪽 등차 수열의 합 해보겠습니다. 자, 수열은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 있거든. 근데 무한수열은 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쭉 뻗어나가는 거죠. 그 유한수열은 끝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했을 때 그 등차 수열이 유한계일까 무한계일까? 무한이겠죠. 예를 들어서 초항이 3이야. 그리고 공차가 2야. 그럼 엔딩이 있어 없어? 이 숫자는 계속 커져나가는 어떤 무한수열이겠지.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무한수열이야. 끝이 없이 쭉 뻗어. 왜냐면 숫자가 끝이 없으니까. 커지든 작아지든 계속 쭉쭉 뻗어나갈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무한수열의 전체 합을 계산한다는 게 좀 무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떤 특정 부분까지만 더한다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한까지만 더한다. 10번째 한까지만 더한다. 전체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정 한까지만 더한다 라고 생각을 들어가요. 그래서 그 녀석을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등차 수열의 전체 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등차 수열의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부분합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호로 SN이라는 기호를 써요. 그래서 S7 쓰면 7번째 항까지, 즉 1번 항부터 7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12 써 있으면 1번부터 12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특정 부분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자, 그래서 SN은 어차피 A1 두 번째 항을 A1 더하기 D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가 두 번째 수열이에요. 2번 항. 3번 항은 A1 더하기 2D 그 다음에 A1 더하기 n-1D 여기까지가 n번째 수열인 거죠. 괜찮습니까? 요거를 한 번 더 써볼게. 근데 이번엔 거꾸로 쓸게. 그러면은 얘가 여기다 쓰면 되겠죠. 거꾸로 쓰는 거야. 똑같은 건. 어차피 더하기니까 상관없잖아. 그래서 A1 더하기 n-1D라고 쓸게. 이 녀석은 A1 더하기 n-2D가 되겠지? 그리고 쭉 들어가서 얘가 A1과 만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더해보자. 더하면 2SN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더해지겠죠. 이렇게 한 번 더해질 거고. 그래요? 그리고 착착 더해져서 이렇게도 더해져서 끝나겠지. 확인됐습니까? 근데 첫 번째 이렇게 더해진 값과 맨 마지막 이렇게 더해진 값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더해진 값도 똑같아. 하나가 늘어났고 하나가 줄어들었고. 괜찮아요? 그러면은 모두 다 이 모양과 같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A1이라고 불렀죠? 그래요? 이 모양이 사실은 AN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n번째 항. 그래요? 그래서 SN은 2분의 A1 더하기 AN이라고 씁니다. 근데 표기법상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어디까지 더하라는 소리야? n까지 더하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 AN이 마지막 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라스트 항이요 라고 해서 L이라고 표기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항, 라스트 항, L. 근데 그 녀석이 어쨌든 A, n번째 항이겠죠. 눈 똑바로 뜨고. 알겠어? 힘들면 일어나도 돼. 부끄러워하지 마. 됐지? 자,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이 일반항 개념이잖아. 이해돼? 그래서 2분의 A1 더하기 A1 더하기 n-1D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A1 더하기 A1이니까 2A1 더하기 n-1D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버전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초항 더하기 말항을 2로 나눴다. 깜짝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고마워. 그래서 하나, 둘, 1번, 2번, n번.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n개 있다. 그래서 맨 앞에 어쩐지 어색하더라. n개가 가져 있겠다. 그래서 2분의 n 가로 열고 초항 더하기 말항, 2분의 n 가로 열고 2a 더하기 n-1d 두 가지 버전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외우란 소리예요. 네. 눈으로 한번 봤어. 이 과정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뭐만 중요한 거야? 결과가 중요한 거야. 왜?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한테 계산력을 물어보는 파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낼 땐 계산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구성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가 357쪽에 있는 얘기입니다. 357쪽에 있는 얘기. 괜찮아? 그래요. 내용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한 장 넘겨봐. 그래서 요 얘기가 358쪽 그레이 박스에 있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는 명칭이 뭐야? 얘는 부분합이라는 기호야. 아까 왜 부분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는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지? 부분합인데 부분합이
식으로 나왔어. 문제에서 부분합이 어떤 식으로 나왔어. 얘 뜻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N-1 더하기 AN까지의 합이야. 그래요? 이 녀석의 뜻은 뭘까 그럼? 부분합이라는 건 스타트는 무조건 1번 항이야. 1번 항부터 여기 써있는 항까지 왜 S래? A1, A2, 땡땡땡땡 어디 써있어요? N-1 써있죠? 그러면 N-1까지의 합이야. 괜찮습니까? 이 두 개를 빼면, 즉 Sn에서 Sn-1을 빼면 속어 뭐만 남어? AN만 남는다. 괜찮습니까? 많이 쓰여요. 이 식이 언제 쓰여? 부분합이 식으로 나오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알겠지? 이걸 지금 입으로 붙여. 이해는 됐어. 이게 한 번 보면 다 이해되는 식이야.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지. 괜찮아? 이제 입으로 붙여야 되겠어. 어떻게 붙여? 부분합이 식으로 나오면 뭘 구할 수 있다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입에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녀석은 두 번째부터 성립시킵니다. 생각을 해보면 S1은 의미가 뭐야? 초항인 거죠. 이게 리얼한 초항인 거지. 그래서 S1을 A1이라고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부분합이 식으로 나오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해? Sn-Sn-1. 이렇게 구한 일반항은 두 번째부터 쓸 수 있다고. 그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S1으로 아예 대놓고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요 얘기가 우리 교재 358쪽, 9쪽, 60쪽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네. 자, 우리가 바이블이라는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얘는 글이 써 있어. 그래요? 그러면은 소설책처럼 문제를 쭉 책을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래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한 번만 읽어봐. 근데 이게 백지 상태에서 읽으면은 3장 읽는데 1시간 걸려. 백지 상태에서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356쪽을 딱 폈어. 그리고 내가 1. 등차 수열의 합,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기호로 SN이라고 같이 나타낸다. 즉 이렇게 읽어서부터 한 3장을 읽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같이 한번 수업을 들었잖아. 그럼 이거 읽는데 5분이면 돼. 쭉 읽어 내려가면서 다시 마인드셋 하는데 머릿속에 다시 정리하는데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진짜 읽는 시간밖에 안 걸려. 물론 조금 늦게 읽으면 한 10분 정도 걸리겠죠. 그래요? 그 작업을 꼭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정형한 여러분들이 이 글씨를 읽으면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자기 스스로. 이거는 내가 외부적으로 집어넣어준 얘기고 이 집어넣어준 얘기가 글을 읽으면 자기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다고. 사람은. 알겠어요? 그래서 제발 요 겨울에 이론 수업으로 진행을 할 때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한 10분이면 돼. 알겠죠? 문제 푸는 시간 빼고 글 읽는 시간. 진짜 읽어져. 쭉쭉쭉 읽어지니까. 알겠죠? 그 시간을 좀 가져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362쪽 문제 번호 4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A3을 7이라고 하겠습니다.
A6을 13이라고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1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십시오. S20 됐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힌트가 알려주는 게 A1 더하기 2D 7 괜찮아? 두 번째 힌트가 알려주는 게 A1 더하기 5D는 13 괜찮아? 이 두 개를 빼볼게. 괜찮아요? 네. 이상한 후렴구 넣지 마. 순간순간 나도 네, 됐어요. 자, 그럼 얘를 아무데나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은 A1 더하기 4가 7, A1이 얼마? 3. 정보를 얻어왔어. 괜찮죠? 그랬을 때 S20을 구하십시오. 2분의 n 가로 열고 초항 더하기 말항으로 갈 건지 2분의 n 이 A1 더하기 n-1 D로 갈 건지 결정을 하면 되겠죠. 이 문제는 이게 좀 편하겠죠. 알려져 있는 정보가. 그래서 2분의 20 가로 열고 2A 20번째 항이죠. n-1은 19 D라고 풀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일어나도 돼. 10 가로 열고 6 더하기 38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저 결과는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하고 숫자 표현 두 개 다시 시켜볼게요. 숫자 표현. 네. 지우야, 너 아프다고 빠지지 마. 대화의 주제가 너에서 바뀌었어. 지우로 넘어갔어. 지우야, 아프다고 빠지지 마. 응. 자, 넘어가서 5번 가보겠습니다. 잠 깼으면 앉아. 앉아. 응. 잠 깼잖아. 안 깼어? 깬 것 같은데? 앉아. 자, 5-1번 가볼게. 수열 AN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분합이 뭐로 알려줬어? 식으로 알려줬죠.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SN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로 구할 수 있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얘가 2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에 n-1의 제곱 마이너스 3 n-1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SN인 거고 이 부분이 S의 n-1 n자리에 n-1 써 있으면 되겠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니까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3n 플러스 3 이쪽을 정리하면 2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5 근데 얘를 빼래. 2n제곱 플러스 7n 빼기 5 그래서 2n제곱 착착 4n 마이너스 5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집어넣은 거니까 괜찮아요? 자, 근데 이 식은 두 번째부터 정리한다고 그랬어. 괜찮지? 그러면 S1을 구해볼게. 문제에서 S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 확인됩니까? 괜찮아? 문제에서 S1이 마이너스 1이야. 내가 구한 A1이 얼마예요? 내가 구한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 이제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 그 다음에 4n-5라고 그냥 믿고 쓸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매번 이 작업을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은 언제나 2차식으로 나와요. 그래요?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으로 나오는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으면 언제나 1항부터 등차를 따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됐어? 괜찮아? 네. 등차 수열의 합은 이 녀석의 구성상 2차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등차 수열의 식을 보면 2분의 n 가로 열고 2n 2a 더하기 n-1d니까 n에 관한 2차식으로밖에 안 나와. 그치? 근데 상수항이 없으면 1항부터 따른다고. 상수항이 있으면 2항부터 따릅니다. 알겠지? 근데 매번 체킹은 하라고. 이거 체크하는데 5초밖에 안 걸려. 알겠지? 그러니까 매번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순간 헷갈리면 안 되니까. 네. 자, 가로 2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다 내가 밟겠다. 자, 2번 가볼게요. 수열 A항 1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반항을 구하십시오. 부분합을 식으로 알려줬어요. 그럼 뭘 구할 수 있다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SM-1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1제곱 n-1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n-1 1 해서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달 거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 빼기 1.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랑 지우고 얘랑 지워서 일반항 개념이 2n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번째부터 따라간다고 꼭 쓰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S1이 얼마예요? 3. 내가 구한 A1은 얼마야? 2. 그럼 다르죠? 얘가 무조건 진짜야. 괜찮아? 그래서 표기할 때 AN이 2N인데 두 번째부터 따라갑니다. 그래서 초항은 3이다 라고 체킹을 해줘야 돼. 알겠어요? 요렇게 쓰는 게 바르게 쓴 거야. 매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등차 합은 2차식인데 지금 뭐가 살아있어? 상수가 살아있죠. 상수가 살아있으면 두 번째부터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괜찮아? 상수가 없으면 첫 번째부터, 상수가 있으면 두 번째부터 따라간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표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항 구해서 문제 푸는 건 당연한 거고, 좀 구조를 좀 이해해 보자. 5-2번에 SN이라고 하는 부분합이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질문이 A1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99 이렇게 써 있어. 근데 물론 지금 SN을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AN을 직접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첫 번째부터 따라간다. 그래서 일반항 구한 다음에 정리해도 되는데 어차피 S1이 A1이죠.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3이야. 여기가 3이라고 써 있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S2는 2는 4 더하기 4 해서 8인 거죠. 근데 이 S2라는 건 A1 더하기 A2의 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 더하기 5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S2가 5네. 그래요? S2가 5죠. 그럼 등차니까 규칙이 얼마야? 더하기 2야.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을 새로운 수열로 해석했을 때 규칙을 얼마로 잡으면 돼? 더하기 4로 잡으면 돼. 확인됐어? 그리고 1부터 99까지 홀수계만 썼으니까 몇 개야? 5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2분의 n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2a 더하기 n-1 d라고 계산해도 상관은 없겠다. 확인됐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우리 스탠다드하게 일반항 an을 직접 구하고 규칙성 있게 sn-sn-1로 구하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가도 되는데 우리가 sn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알고 있잖아. 이건 부분합이잖아. 그러니까 등차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포인트만 얻어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시간이 조금은 더 짧아질 겁니다. 오케이?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우리 교실에 있는 시계로 20분입니다.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타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영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몇 개 안 남았어. 몇 번까지 있냐? 8번까지 있나? 6번을 차리죠. 자, 이어서 진행할게.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번호 6번 가볼게. 첫째 항이 50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일반항 AN에 대해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아?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정보를 얻어와야 되니까 등차라고 했으니까 부분합을 세우면 되겠죠. 자, 2분의 n 가로 열고 2a 더하기 n-1 d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요? 100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4n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은 이 녀석 정리를 먼저 해볼게. 2분의 n 가로 열고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분의가 이 뒤에 거를 약분시켜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52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형태가 n 마이너스 2n 플러스 52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 해서 말하고 있어? 2차식 모양이죠. 그래요? 그럼 최고차항이 지금 음수야 양수야? 음수가 될 거야. 그럼 얘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 위로 볼록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요? 그때 뭐 1일 때 함수 등 수열의 합, 2일 때 수열의 합, 3일 때 수열의 합, 4일 때 수열의 합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2차식은 뭘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축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기 편하게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 마이너스 2n n- 얼마라고 해석하면 돼? 26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 녀석이 0을 담당하고 이 녀석이 얼마를 담당하는 거야? 26을 담당하겠죠. 그래서 이걸 진짜 함수처럼 그리면 0이랑 26을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는 평균이잖아. 중점이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13이겠죠. 즉 n이 얼마일 때? 13일 때 이 수열의 부분합 SN이 최대값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n이 13일 때랑 13이 한번 맞아보자. 지금 최종 질문은 이때 그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SN이 저렇게 구했어. 13, 14. 13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13 가로 열고 13 마이너스 26 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6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3 괜찮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26 338이라고 계산하면 되겠다. 괜찮아?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은 그림이 쉽게 나와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잘릴 수도 있어요. 해보니까 이렇게 잘리니까 축이 꼭 정수가 아닐 수도 있죠. 축이 뭐 2분의 뭐 1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축이라는 거. 근데 이 녀석은 2분의 13이라는 항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 요렇게 넘겨서 그 정도는 보정해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왜? 요 부분이 없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보정을 합시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부분합이 식으로 보면 혼자 위로 볼록한 2차식 문제로 빠져나올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숫자를 지금처럼 한번 풀어볼게요. 숫자를 지금처럼 풀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등차 수열 A항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S10을 10, S20을 5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S30을 구하십시오. 자, 문제에서 등차라고 했어요. 그치? 첫 번째 힌트가 S12, 두 번째 힌트가 S22, 세 번째 힌트가 S32 라고 물어봤습니다. 등차니까 이 녀석이 2분의 n에 2a 더하기 n-1 d 요걸로 접근을 할게. 그러면은 10이니까 2분의 10 가로 열고 2a 더하기 9d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면은 10a 플러스 45d가 10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2a 아니 2가 아니구나. 이거 뭐로 빠져나가? 2 맞지? 2a 더하기 9d는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나 잘했니? 네, 맞죠? 네. 자, 두 번째 힌트도 접근을 해볼게. 2분의 50 2a 더하기 19d 이게 50이라고 써 있겠죠? 그러면은 정리를 이렇게 정리하기 좀 귀찮네. 이렇게 25 그래서 50a 플러스 도와줘. 어디로? 똑똑한데? 오, 남잔데. 자, 그러면은 식을 다 쓰라고. 그렇지. 왜 이 생각을 안 했지? 어차피 다시 약분할 건데.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2a 더하기 19d가 얼마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자, 이 두 개에서 뭔가 느껴지는 거를 좀 찾아봅시다.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은 빠지고 빠져서 10d가 얼마라고 써 있는 거야? 0이라고 써 있는 거겠죠. d가 얼마야? d가 0이야? d가 0이야? d가 0이래. d가 0이야? 그럼 뭘 잘못한 거야? 이거 잠깐만. 이걸 틀렸나? 오, 2. 맞잖아. 아, 바보야. 이거 50이야? 20이지. 이거 누구야,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50 보여 썼나 봐. 20이죠. 내 실수였어. 미안해. 내 실수야, 내 실수.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10이 됐고 나눠서 2a 더하기 19d가 5가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빼봅시다. 그러면은 10d가 3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d가 얼마예요? 10분의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리고 아무데나 집어넣어 봅시다. 아무데나 집어넣어 보면 2a 더하기 10분의 93, 27. 요게 2.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2a는 10분의 마이너스 7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가 얼마로 뱉어내지는 거예요? 네, 고마워. 20분의 마이너스 7로 뱉어낼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어? 그래서 A1이 20분의 마이너스 7이고 D라고 하는 녀석이 10분의 3이라고 구해낸 상태에서 등차 30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n 가로 열고 2a 더하기 n-1 d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쓰겠다라는 문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 괜찮아? 근데 우리가 아까 이 전문제랑 전전문제를 볼 때 등차 수열의 합이 2차식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 봤었죠. 그래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S10이 10이야. 그러면 S20을 문제에서 50으로 써놨어. 그래요? S30이라는 건 이게 커지는 개념이야? 작아지는 개념이야? 커지는 개념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커지는 개념이니까 공차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보면 모양을 보면 공차가 플러스면 이렇게 플러스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n이 플러스 개념으로 빠집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라는 뜻이겠지. 괜찮아? 그래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개형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저기서 일반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이 녀석이 보면은 2분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dn-d 플러스 2a인데 여기에 d가 곱해진 거니까 dn제곱 플러스 2a-d의 n 이런 식으로 써져 있겠다. 그래서 얘를 2분의 d n제곱 플러스 2분의 2a-d n의 형태로 뜰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이 녀석이 n이 이렇게 묶이면
2분의 1 n으로 묶으면 dn 플러스 2a 마이너스 d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 여기가 d분의 2a 빼기 d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겠지만 어차피 제로 베이스에서는 없는 거 아니야. 저쪽은. 그리고 사실 함수가 이렇게 남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개념으로 점점점으로만 들어가 있는 수열이 그 함수식일 거 아니야. 그러면 S20이라는 건 지금 S12 양수라는 건 10이 여기쯤 있다는 얘기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20이 여기쯤 있다는 얘기일 거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0은 여기에 있는 그 함수식에서 등장할 수 있는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생각의 차이긴 한데 그냥 10 집어넣어서 지금 모르는 문자가 A라는 문자와 D라는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치? 그러면은 식을 몇 개 만들어낼 수가 있어? 두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생각을 수열로 생각해가지고 1차 연립방정식의 폼으로 해서 A, B를 각각 구해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함수의 형태에서 함수의 값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잡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 오케이? 두 가지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중급 난이도의 문제는 이걸로 가나 저걸로 가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조금 꼬여있고 복잡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스탠다드한 풀이를 할 때 계산을 계속 복잡하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럴 때에는 2차 그래프 형태로 빠져나가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요 1차 연립방정식 풀이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지긴 해요. 난이도가 중, 상 이 정도일 때에는 그게 그거야.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이게 오히려 더 직관적이죠. 시킨 대로 빠져나가면 되니까. 근데 분명히 어느 순간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풀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수학 1부터는 뭐에 들어와? 수능 범위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야 돼. 알겠죠? 네. 네, 숫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이 쭉 써 있다는 건 A1,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내가 이게 쭉 써 있는 등차 수열인데 내가 같은 개수로 좀 끊어볼게. 그럼 써 있으니까 3개로 한번 끊어볼게. 그러면은 그 다음 게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로 이렇게 끊기겠지. 그러면 A 플러스 6D, A 플러스 7D, A 플러스 8D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볼게요. 이렇게 합하면 3A 더하기 3D로 보입니까?
그럼 이렇게 합하면 3a 더하기 3d 더하기 9d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요렇게 더하면 3a 더하기 3d 더하기 숫자가 안 써지냐? 이렇게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더하자. 18d라고 하자. 여기 더하자. 이거 얼마라고? 12d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거 얼마야? 21이야? 고마워. 21이라고 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몇 D가 필요해요? 9D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몇 D가 필요해? 9D가 필요해. 뭔가 이것도 등차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합인데 개수가 똑같이 끊어놓으면 그 녀석들도 등차를 이루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다시 보면 요게 S3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S6인데 요걸 이렇게 빼면 요만큼까지가 그냥 S6 다시라고 부를게. 그래요? 이 두 개가 등차를 이룬다고. 괜찮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알겠어? 맞아. 자, 그러면 이거를 7번 문제로 다시 리턴해서 정리해 볼게. 7번 문제에 S10이 얼마로 나왔어요? 100, X10. 7번 숫자 말고 7번에 얼마로 정의되어 있어? 10으로 정의되어 있고 S20이 얼마로 정의되어 있어? 50이 정의되어 있어. 근데 S10이 10으로 정의되어 있어. S20이 50으로 정했다는 얘기는 요걸 빼면 여기를 얼마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4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규칙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30이라는 규칙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10개도 여기서 더하기 얼마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30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에서 30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7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S30을 의미하고 있겠다. 라고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로는 그냥 몇 개라고 쓰면 돼? 120이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레벨이 쉬울 땐 이걸로 푸나 1차식으로 푸나 2차 함수의 개형으로 푸나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인데 같은 개수끼리 끊어서 더했어. 같은 개수끼리 끊어서 더했어. 10개 더하고 그 다음 10개 더하고 그 다음 10개 더한 건 등차를 이룬다. 알겠죠? 항의 개수가 같은 것끼리 끊어서 더할 때에는 새로운 등차 수열로 정의 내려진다. 요거 하나는 집어넣게. 근데 조금 버전이 바뀌면 저거는 개수가 똑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넘어가서 8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8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1과 5라고 하는 숫자 사이에 A1부터 A10까지 10개를 집어넣고 1부터 5 사이에 B1부터 B20, 즉 20개를 집어넣은 두 개의 수열이 모두 등차를 이룹니다. 얘도 등차고 얘도 등차래. 이랬을 때 우리가 A10 마이너스 A1분의 B20 마이너스 B11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얘가 등차잖아. 그러면 이 전체 수열에서 초항은 얼마예요? 1이겠죠? 전체 수열에서 초항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래서 초항은 1이야. 그럼 전체 항이 몇 개야? 1번부터 10번 하나, 두 개. 그러면은 전체 몇 개 항이 있는 거야? 12개가 있는 거죠. 1과 5 사이에 10개를 집어넣었으면 12개가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럼 이 5라고 하는 건 몇 번째 수열이에요? 12번째 수열이 되겠다. 그래서 저 5라고 하는 숫자는 12번째 수열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럼 이 녀석은 초항 더하기 11D라고 부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D라는 개념이 얼마예요? 11분의 4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 11분의 4라고 쓸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 A10이라고 써 있는 건 준우야 몇 번째 항이야? 1번. 얘가 몇 번째야? 두 번째야. 그럼 10은 몇 번째야? 네, 11번째 항이죠. 확인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11번째 항에서 A1은 몇 번째 항이야? 얘가 2번 항을 빼면 된다는 소리겠죠. 괜찮아? 그래요? 반응을 좀 해. 그래요? 너요. 누가 봐도 널 보고 있잖아. 네. 자, 그러면 11번째 항 어떻게 구해요? 1 더하기 10D.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항 어떻게 구해요? 1 더하기 11 빼. 요거 이렇게 빼래. 확인됐어? 그래서 요렇게는 빠지겠죠? 그래서 9개만 살아남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젠 요 녀석으로 가볼게. 여기서 말하는 초항도 마찬가지로 1이야. 여기서 말하는 5라는 건 몇 번째 항을 의미하고 있어요? 22번째죠. 여기에 20개 집어넣잖아. 20개, 21개, 22개. 괜찮습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지 말자. 자, 그래서 얘가 뭐 B라는 표현 쓸게. B의 22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항 더하기 21 D-라고 할게. 얘가 5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D-는 얼마예요? 21분의 4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20이라고 써 있는 건 실질적으로 몇 번째야? 21번째겠죠. 그리고 11이라고 써 있는 건 실질적으로 몇 번째야? 12번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정보를 가지고 21번째 수열은 1 더하기 20이고 얘는 1 더하기 1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빼래. 그 앞에 있는 1, 1은 지워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9, 21분의 4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얘 지워지고 얘 지워져서 21분의 1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지금 일일이 다 계산하진 않았어요. 알겠죠? 제발 부탁인데 약분 개념으로 정리하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질문이 분수잖아. 결과적으로 약분이 어느 정도 될 거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좀 품고 있더라도 가지고 와봤다야. 계산이 좀 쉬워졌죠? 숫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